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10월 2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5일 맞나요? 그죠? 25일 맞네요. 저는요, 오늘 레버리지 100%까지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어저께 50% 유지하고 있다가 오늘은 장이 시가가 저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시가에 좀 샀는데 아니었네요. 좀 흘러내렸네요. 그랬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나스닥 ETF를 좀 매집한다 그랬는데 나스닥이 아니라 S&P 500이었습니다. 오늘도 좀 매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S&P 500 국내 ETF예요. 환해치가 되는 ETF인데 뭐 다른 거 아닌데 코덱스 S&P 500 TR ETF 매집을 했는데 지금 테스트 중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여기다 뭐 기입을 해가지고 이걸 샀다 할 정도는 아니고 계율이라든지 거래량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좀 보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미국 쪽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환율이 좀 많이 움직였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장을 봐야죠. 그래서 그 전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굉장히 좋죠. 삼성전자 차트를 왜 꺼냈냐면, 이제는 지수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알아야죠. 삼성전자를 조금 오늘 분석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좀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어떻게 이 지수 플레이를 이어져 나갈지, 그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시면요. 그죠? 멀리서 봐야 돼요, 멀리서 보시면, 전저가 이게 왜 너 마음대로 움직이세요? 멀리서 보면 전저가 이것도 캡처를 안 해요. 이런 잠시 녹화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빼먹네요. 이 전저가요. 여기 보시면 전저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이 과거의 저점들이에요. 그죠? 희한하게 요런 데 딱 맞는 거 보면 희한해요. 그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도 잘 파악을 못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차트에서는 자주 일어나고 이게 어떠한 그 마지노선, 매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종착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삼성전자의 전저, 굉장히 과감하게 뚫고 나왔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아요.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았어요. 오늘 시가가 많이 밀려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삼성전자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옛날에 이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무슨 뭐 카카오다, 삼성전자다,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좀 상승을 하면 주식을 팔아야 된다. 현찰을 만들어야 된다. 이놈의 유튜버들이 또 그동안 지금까지 버텨왔던 우리 개미들을 또 이제 이간질을 시키네요. 지금 주식을 팔면 안 되죠.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그죠? 삼성전자 언제 산지를 모르겠지만 그죠? 굉장히 흥분해서 샀다 그러면 9만원대. 그 다음에 좀 빠졌네. 이제 다시 사야지 하면 7만원대. 아니면 8만원대. 이때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8만원에서 9만원대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 매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9만원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상승한다. 이때가 거진 2600포인트. 저도 2600포인트는 안 깨진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게 쭉 내려서 5만원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네? 잠깐만, 8만원에서 샀으면요, 지금 하락률이 얼마일까요? 한번 찍어볼까요? 27%. 네? 27% 손실을 봤는데, 8만원에 사가지고 27% 손실을 봤는데, 여기까지 손실을 보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팔아야 된다, 현찰을 만들라.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주식을 안 하면 상관없죠. 나중에는 또 주식시장이 들어온다니까요. 그 돈 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삼성전자가 이 가격대가 아니라 더 높은 가격대겠죠. 그죠? 왜 개미들이 지금 주식을 파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제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버텼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그런 결정을 해? 주위에서 다 그런 얘기 하잖아. 더 빠진대. 폭락을 한대. 그거는 봐야죠. 눈으로 확인 안 됐잖아요. 그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제가 이제 지수 플레이를 하려고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눈에 봤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줘야겠다. 왜 삼성전자를 지금 팔면 안 되는지. 보시면요,
아, 이거는 저기고,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 수급이거든요. 보십시오. 이게 9월 30일,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이 매매한 거 보세요. 그죠? 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매매를 해놨는데, 굳이 지금 와서 판다고요? 잠깐만, 이 외국인들이 그러면 삼성전자 가지고 단타를 칠까요? 단타를 칠 수도 있죠. 아니면 옵션이라든지 선물 연계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더 큰 이득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왜 지금? 그죠? 네? 저는 오히려 지금이 팔을 때가 아니라 살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 같은 거 보더라도요, 이게 이제 우리 외국인 수입이거든요. 이 밑으로도 계속, 그죠? 여기 보시면 계속 사들이잖아요. 주가에 어떻게 됐던, 뭐가 어떻게 됐던,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좀 길게 캡처를 할 걸. 전에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일 때, 이거 개미털기 같다. 밑바닥 만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우리가 삼성전자도 보십시오. 삼성전자 저점 지나가지고 위에 올라 떴잖아요. 나스닥하고 거진 비슷해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코스피 차트를 보면, 이상하게 혼자 전 저점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죠? 전 저점 밑에서 호공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허공이라고 친 겁니다. 허공이라고. 왜 너 혼자 허공에 떠 있냐? 이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는데 야, 이거 개미 털기 같다. 아무래도. 그죠? 그리고 지금 다들 유튜버라든지 진짜 어려워요. 저는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데 과거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들 경험해 보신 거, 이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 경험해 봤어요. 버티다, 버티다, 버티다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해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편해져. 그러고 나서 나 이제 주식 안 해. 조금 쉬어야지. 해가지고 주식에서 조금 멀어져요. 그러다 보면 주가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훅 올라와 있어요. 네. 주가가. 그때,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또 빠져. 희한하게. 그죠? 그거를 몇 번 몇 번의 그 굴레를, 그 굴레를 버텨내다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요, 진짜 공포를 밑거름을 해가지고 상승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굳이 지금 이렇게 공포스러운 장에 지금 다 밑바닥이 더 열려 있다, 더 빠질 것이다, 2000포인트, 2050포인트 얘기하는 사람도 허다하고 환율, 그죠? 국채, 채권 시장 완전 망했다, 큰일 났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요, 이게 진짜 우리가 만약 알고 있는 사실은 위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라는 병이 어디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지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 큰 병이 아니거든요. 진짜 큰 병은 뭐 알면서도 못 막는 그 치료를 못하는 그런 병도 있을 수 있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왔을 때 진짜 그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큰 병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큰일 날 상황. 그러면 전 세계 정부 아니면 재무부, 그죠? 경제를 관할하는 기관들 이런 데서 뭔가 지금 액션을 취하나요? 그죠? 큰 위기가 오면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금지를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를 하느냐? 공매도 금지 전에 연기금 보고 돈 때려 부어가지고 주가 방어하라 그러겠죠. 연기금들 안 사요, 지금. 보시면 연기금들 안 사잖아요. 그죠? 안 사요. 주가 방어 안 합니다. 연기금한테 주가 방어하라고 강제로 돈 때려 넣으라고 할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공매도 금지시키고, 세 번째는 한미 통화 수합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화 수합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맺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죠? 지금 통화 수합에 대해 가지고 8개 국가인가요? 미국, 스위스, 그 다음에 일본, 캐나다, 몇 개 나라가 있는데 호주 몇 개 나라가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통화 수합이 돼요. 그 외에 이제 미국이 더 큰일 났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도 통화 수합을 해주겠죠. 그죠? 근데 이 통화 수합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요. 왜 안 해주는지를.
그렇다 그러면 딱 하나죠. 지금 그렇게 급한 때가 아니에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지표라든지 뭐 환율이라든지 뭐 국채금리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뭐 홍콩이라든지 외국 뭐 저기 주가 움직임 이런 거 보지 말자 그랬잖아요. 오로지 차트만 보자 그랬잖아요. 답답하고 어려워도 차트만 보자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차트만 봐가지고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50% 때려 넣고요. 계속 때려 넣을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아쉬운 면은 우리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거예요. 요게 좀 양봉이 나왔으면, 그죠? 이렇게 오늘 양봉이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항선이 될 수가 있는데, 그죠? 과거에 고점 계속 얻어 터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여기 또 내려왔어요. 내려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움직일 수가 있다. 요거 뚫고 올라가가지고 이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거마저 뚫고 올라가서 이 위에서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요 밑에서 좀 이렇게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뚫고 이렇게 내려갈까요? 갑자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차트는 완전 망가졌어요. 이게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호공이 떠 있다고. 이렇게 호공이 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나스닥이라는데 S&P 500 이런 차트들이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요. 여기 레버리지가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고퍼스가 들어가 있어야죠. 그죠? 더 빠질 차트니까. 근데 요거 빼놓고 우리 삼성전자만, 지금 삼성전자 마구마구 사들이잖아요. 삼성전자 차트만 보면요. S&P 500이나 나스닥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S&P 500을 투자하기 때문에 S&P 500 차트도 계속 관찰을 할 겁니다. 나스닥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그죠? 똑같잖아요. 전저 뚫고 올라와가지고 양봉 두 개 딱 나오는 거. 똑같죠? 그죠? 요것만 뚫지 않으면 그냥 레버리지. 이거 만약에 음봉 나와가지고 크게 음봉 나와가지고 이거 뚫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더 땡큐죠. 그럼 고버스 그냥 때려 박으면 되니까. 그죠? 이거 밑에서는 고버스. 이거 밑에서는 레버리지.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제가 지표라든지 차트라든지 보면 안 된다. 오늘도 환율이요. 엄청나게 등락이 심해요. 환율이 쭉 빠지는데 왜 지수가 빠지죠? 그죠? 어떨 때는 환율이 쑥 올라가는데 지수는 따라 올라가고. 그럼 보지 말자고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 한간에서는 알고리즘 매매가 들어와가지고 그렇다 그러는데 솔직히 알고리즘이 뭔지 컴퓨터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레버리지 고버스 그잖아요.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알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뉴스도 보지 말자 그랬잖아요. 제가 뉴스 소개도 안 시켜줘요. 뉴스들이 다 쓰레기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 쓰레기예요. 이 뉴스들이 전에부터 약간 느낀 거지만 이 어떠한 뉘앙스로 다가오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니, 뭔 세계 경제가 기자 한 명의 그 입에서 세계 경제가 움직이냐고요.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가 기자 한 명 입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또 뉴스에 퍼나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얘기하는 기자들은 쪽팔리지도 않은지 그런 거를 뭐 당연하다는 식으로 무슨 그 연준의 입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약합니까? 이 세상의 경제가? 지구의 경제가? 하다못해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약한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자 한 명의 입방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열었다 닫았다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그거 쪽팔렸어요. 그래가지고 뉴스를 보지 말자 그런 거예요. 전에부터 좀 안 좋은 그런 이상기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심리가 아주 가늘고 툭 치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심리가 형성되는 장에서는요. 말 한마디에 들쑥날쑥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쑥날쑥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변동폭이 크다는 거예요. 변동폭이. 왜 그러냐면 말 한마디에 변동폭이 뚝뚝뚝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변동폭이 생겨야지만 주가가 떨어지든 주가가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변동폭이 없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흐르든지 아니면 계속 상승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은 안 되겠죠. 만약에 이 변동폭이 없다 그러면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거 죽음이에요, 죽음. 어저께 S&P 이거 5분봉 봐도 되겠다. 그죠? 똑같은 거니까. 자, 어저께 봐도요.
시작하면서 했다가 푹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물스물 올라가는 거 너무 좋죠. 그죠?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뱀 기어가듯이 올라가는 거. 거꾸로 뱀 기어가듯이 내려가는 거 너무 안 좋죠. 그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장 어땠느냐? 아직도 우리 장은요, 등락폭이 너무 심해. 보세요. 12시, 11시, 10시, 9시. 여기네요. 25일, 9시. 그죠? 여기죠? 9시. 장 시작하자마자, 그죠?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이제 오늘 좀 유심히 봤는데, 0.4%, 0.3%, 레버리지 기준으로 0.3% 빠졌다가, 올랐다가, 동시효과 때 올랐다가 빠지면서 계속 빠질 것처럼 그냥 라인을 잡더니 갑자기 축 치고 올라가. 그죠? 그리고 힘없이 왔다 갔다 왔다. 이게 지수상으로는 한 0.3%, 0.4%?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0%에서 0.5%? 그죠? 근데 레버리지 기준이니까 이게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게 막 1%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이거 사실 오늘 요동 친 겁니다. 굉장히 요동 친 거예요. 요동 친 게 이 정도예요. 그죠? 환율은 쭉쭉쭉쭉 빠지죠. 항생지수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올라오죠. 중국 시장 올라오죠. 니케이 지수 따라 올라오죠. 근데 대만 지수가 갑자기 폭락을 하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오늘. 그죠? 그냥 어떠한 우리의 주관적인 흐름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가 아닌가 보다 또 깜짝 놀랐다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먹고 있다? 얘네들이 먹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슬금슬금 뭔가를 먹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런 장에서 우리가 매도를 쳐야 되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된다. 그럼 매도를 언제 칠 거냐? 그죠? 매도를 언제 칠 거냐? 아니 이거 뭐 코스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나스닥이나 S&P 기준으로 뭐 삼성전자 봐도 되겠네요. 똑같잖아요, 삼성전자. 그죠? 저점 하나 둘. 그죠? 우리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봐도 되겠다. 그죠? 저점 하나 둘. 똑같잖아요. 얘 이거 이탈하면 그때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저점 이탈하면. 그죠? 삼성전자 저점을 이탈하든 뭐 나스닥에서 먼저 이제 신호를 주겠죠. 아니면 S&P에서 신호를 주든지. 이탈하면 이 마지노선 이탈하면 그때 가가지고 고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차트는요 지금 망가져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허공에 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레버리지에 투자하신 저는 아직 두려워하진 않아요. 더 살 거예요. 계속 사드릴 거고 다음 사는 시기는 과거 고점들 뚫고 양봉 하나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매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요 일단은 매수는 중지, 그리고 좀 기다려 보겠어요. 이 밑에서 논다 그러면 요걸 뚫어야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